수린아, 여긴 매일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풀리지 않아.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소재고 독특한 시나리오였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동화와 현실이 마구 뒤섞인 듯한 신비로운 공간을 다루는 영화가 도착을 했어요. 너 1반에 전화 보내지. 나 2반 여성민. 둘만의 암호를 정하고 차곡차곡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나 좋아해?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산으로 갔다가 아이들이 모두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성민아! 여성민! 수린만이 돌아옵니다. 그냥 애들만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제 오후 환호도 자영읍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멈춰진 시간에 갇혀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성민이 나타나고 수린아, 하지만 어른들은 다 커버린 성민을 유괴범이라 생각하고 너 잡히면 안 돼! 그런 성민을 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죠. 이 둘의 운명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가려진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영화의 이야기는 어떤 구전 동화의 설정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산에 시간을 잡아먹는 귀신에게 걸리면 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된다. 네. 판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공간을 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제 두 공간으로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 공간은 도시가 있고 이제 어른들의 이 세계가 지배하는 믿음이 없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수린하고 이제 성민만 이제 나누는 그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숲이 이 판타지의 이제 담지자다. 여기 진짜 다른 세계로 가는 차원의 문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영화거든요. 사실 시간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네. 수린아, 여긴 매일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 오늘로 1974일이 지났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멈춰버린 그 물방울 같은 장면을 통해서 그 멈춘 시간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 흥미로웠어요. 판타지 세계 안에서 리얼리티가 되게 중요하다. 판타지스럽지만 현실 안에서 좀 있을 법한 느낌을 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는 이제 독특한 점은 시간이 하나의 이제 감옥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민이가 이 시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본인은 늙어가는데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경험은 오로지 상대의 친구인 그 태식이밖에 없습니다. 엄태구 씨가 연기했죠. 태식이랑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많으니까 허송세월하지 않으려고 나름 공부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또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 있었어요. 정신 상태가 멈췄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해박한 편이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다. 아도니스 컴플렉스. 그러고 보니까 그 작가라든지 감독들이 이런 설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 속에 시간 속에 갇혀 있다 돌아오죠. 예. This guy's still alive. 이 편에서 보면은 그 자신이 공부해야 될 것들을 수첩에다 이렇게 적는 장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죠. 그 갇힌 시간에 대한 어떤 학습 같은 것들이 있고 아씨, 잠깐만요. 올드보이 최민식 씨도 결국은 아, 그렇네요. 골방에 갇혀서 15년이라는 그렇죠. 시간을 온전히 텔레비전 하나만으로 버티나 했던 이런 설정들이 그래서 세상에 다시 풀려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 보일 것인가. 예, 근데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또 섬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최고의 시각 효과는 강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은 여성 관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민의 머리를 이제 수린이 깎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사실 그 어떤 신장의 차이, 나이의 차이를 넘어가서 실제 연인처럼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머리 자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민이가 커서 돌아왔는데 수린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수린이를 얼만큼 스스로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감정이랑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려진 시간 속에서 이제 성민이 탈출한 뒤에 네. 아이들이 이제 유괴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용의자는 키 185cm 정도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검은색 후드 점퍼와 갈색 면바지를 입고 검은색 배낭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 혼돈스러워지는 과정을 그 관객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많은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유괴범이 아니다 또는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거를 밝히면 좋지 않을까. 지문대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영화에서 대사가 나와요. 차라리 그 지문대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보육원에 있는 성민이 지문 찾아가지고 그놈 지문하고 대조해보시는 너 시간 많냐? 죄송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이 둘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 판타지를 아예 이제 믿지를 않는. 결국은 이 섬의 이름,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게 이제 화노도. 수린이는 환호도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알려주고. 노화를 거꾸로 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감을 이제 거꾸로 해서 이제 장명을 한 그런 섬인데 결국 무엇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가, 나이 들어가게 만드는가, 속되게 만드는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겠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섬의 이름과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멈춰진 시간에 이제 판타지를 전부 다 보여주고 이제 그에 의해서 이제 유발됐던 미스테리를 이제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두 주인공의 이제 애정이 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인위적으로 연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면 장면마다 너무 많은 공을 들이다 보니 오히려 관객들이 어디서 집중해야 될지를 좀 놓치게 만들었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욕의 과잉? 들키기 전에 빨리 가. 들기 싫어. 별정과 한 줄평 만나봅니다. 너만 내가 나라는 거 알아주면 돼. 가려진 시간 저의 별점은 3개입니다. 참신한 발상, 공들인 비주얼, 울림없는 로맨스. 아름다운 이미지에 갇혀버린 이야기. 강동원의 미모로도 3개. 저는 남자니까요.